차가운 강물 아래 숨겨진 인간의 영혼을 탐한다는 기묘한 전설의 요괴 가파. 그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깊은 물속 어딘가에서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록보관소 X.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그 깊고 탁한 강물 속 어둠에서 태어난 이상하고도 묘한 존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민간 설화 중 가장 색다르면서도 소름 끼치는 요괴, 바로 가파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가파는 일본 열도의 구석구석마다 그 흔적을 남긴 존재입니다. 단순히 어느 특정 고장의 골목길에서나 전해지는 소문 정도가 아니죠. 이들은 일본 문화의 바탕 한켠 깊숙이 뿌리를 내려 어느 때는 농부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처럼 여겨지고, 또 어느 때는 아이들에게 물가의 위험을 경고하는 무서운 상징이 되곤 하죠.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전설과 민담, 그리고 오늘날의 만화와 영화 속에서도 가파는 계속해서 재탄생하며 살아 숨쉽니다. 가파의 몸짓과 생김새에는 그 자체로 이상한 생명들이 만들어낸 기묘함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흔히들 묘사되는 가파의 키는 대략 60cm에서 1m 남짓, 몸은 미끈한 비늘로 덮여 있고 연두빛에서 푸른빛, 때론 붉은 갈색까지 물들곤 합니다. 개구리처럼 납작한 인매와 거북이 부리를 닮은 주둥이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특징적입니다. 드센 턱 아래로는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숨어 있어 가파가 생선을 씹거나 심지어 사람 몸을 뜯어먹는다는 끔찍한 소문에도 그럴듯한 무게감을 실어줍니다. 짤막하고 굵은 팔다리에는 물갈퀴가 붙어 있어 물속에서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헤엄칠 수 있죠. 또 등에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한 갑옷이 솟아있는데, 이건 외부의 위협도 막아내고 물속에서 자세를 떠받치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그런데도 가파를 가파답게 구분짓게 해주는 가장 기묘한 부분은 바로 머리 꼭대기에 움푹 패인 접시입니다. 이 접시는 늘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가파의 온 생명력과 힘이 이 한 그릇 물에 매달려 있다고들 하죠. 만일 이 접시에 물이 비거나 누군가 슬쩍 깨트리거나 뒤집어 물이 쏟아진다면 가파는 큰 힘을 잃고 힘없이 쓰러져 버려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파를 무서워하는 동시에 언젠가는 제압할 수 있다는 묘한 안도와 용기를 이 전설이 살짝 안겨주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가파의 행동거지는 그 외모만큼이나 어딘가 묘하고 두 겹의 얼굴을 가진 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가에 살며 물고기나 새순, 농작물을 훔쳐먹는 평범한 생명체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장난꾸러기 못지않은 악동으로 돌변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죠. 강가에서 혼자 노는 아이를 물속으로 끌고 가거나 갑자기 씨름을 신청해 사람을 휙 낚아채곤 합니다. 가파와 관련해 귓가에 닿는 가장 소름 끼치는 전설은 바로 인간의 학문에서 시리코다마란 구슬을 빼앗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리코다마는 사람의 생명력과 영혼을 상징한다고 믿었기에 이것을 잃으면 정신을 잃고 무기력해져 마침내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여겼죠. 그래서 강에 빠져 익사한 시신을 보면 가파에게 시리코다마를 빼앗겼다고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파는 그렇게 사악한 존재로만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가파에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드는 집요한 신이가 나타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치껏 가파의 약점을 파악해 머리 접시에 물을 일부러 쏟아내게 했다가 다시 정성스럽게 물을 채워주기라도 하면 가파는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깁니다. 남은 삶을 오롯이 그 사람에 대한 충성과 보답으로 채우며 힘이 닿는 한 언제까지든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지요. 또 가파는 스모를 무척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인간과 씨름을 하다 지면 지는 대로 정중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도 곳곳에 전해집니다. 이런 모습 덕분에 가파는 단순히 선과 악으로 가를 수 없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존재로 오랜 세월 일본 민중에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받아들여져 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이한 존재인 가파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가파 전설의 시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설이 얽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실제로 강이나 호수에 살던 수생동물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옛날 일본의 물가에는 어느 때보다 커다란 장어나 거대한 물고기, 혹은 귀여운 얼굴에 뾰족한 이빨을 가진 수달 등이 돌아다녔습니다. 몸이 크고 납작한 장수 도롱뇽처럼 생긴 양서류가 가파의 특이한 외모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파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는 여러 갈래로 이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물속에 받쳐지던 인신공양 혹은 강에 떠내려온 시신에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요. 오래전 일본에서는 홍수나 가뭄을 달래고자 물의 신에게 처녀를 바치거나 달이나 제방을 쌓을 때 마을의 안녕을 위해 사람을 희생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강가와 호수를 지키는 신, 수신을 섬기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괴물, 요괴의 이미지로 변모했다는 견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대 중국의 해화상 같은 전설적 존재가 일본에 유입되어 여러 문화와 혼합된 끝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의 모습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가파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창작물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숨결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삶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파는 이윽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도 역할도 다양하게 진화했죠. 한때는 으스스한 요괴로 여겨지던 가파가 지금은 다양한 작품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며 친근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가파에서는 가파들의 사회를 통해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가파는 더 이상 단순히 무서운 요괴가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적인 생명으로 그려졌지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는 가파에 대한 다양한 변주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라 케이이치 감독의 애니메이션 가파의 여름에서는 순수하고 따뜻한 가파, 쿠우와 소년 코이치의 우정을 따라가며 환경 문제와 현대 사회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인기 만화 원피스에서는 와노쿠니 편에 가파 요괴를 닮은 캐릭터가 등장해 이야기에 새로운 재미를 더했고, 요괴 워치나 개개개의 기타로처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작품들 속에서도 가파는 익살스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창작물 속의 가파는 단순히 인간을 해치는 요괴의 이미지를 벗고 때로는 조언자가 되고 또 때로는 익살스러운 친구 혹은 사회를 풍자하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계속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가파가 오래된 전설 속 주인공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성장해온 살아있는 문화적 아이콘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일본 곳곳에서는 아직도 가파 축제가 열리고 가파를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파를 만났다는 현대인의 증언이 끊이지 않을 정도죠. 가파가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갖가지 기이한 사건들 뒤에는 어쩌면 요괴를 핑계 삼아 감춰진 인간의 욕망, 미신, 그리고 자연의 불가사의함 같은 여러 층위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